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미세먼지가 거치면서 모처럼 맑은 월요일 하루였는데요.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4.13 총선 길었던 선거 여정도 이제 이틀 후면 마무리됩니다. 여야 정당들에겐 그야말로 운명의 30시간 정도가 남은 셈인데요. 선거 전 굉장히 치열합니다만 한편 작은 정당들은 자신들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기 힘들다며 고충을 토로합니다. 이번 총선에 후보를 낸 정당이 무려 21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주요 몇 개 정당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원외 정당인데다가 규모도 작다 보니까 입지는 더더욱 좁아진 상황입니다. 국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며 정당 지지율 3%, 비례대표 한석을 목표로 부지런히 뛰고 있는 소수 정당들에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주목해볼 만한 4개 정당과 주요 비례대표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제 정말 이틀 후입니다. 여야 정당과 후보들 선거 전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루 뉴스를 정리하는 오늘의 시사브리핑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선거 전 끝나기까지 이제 30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 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다 보니까 여야 지도부 모두 선거에 패배하면 물러나겠다.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치고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야 지도부 한결같이 자신의 거취를 이번 선거 결과와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접전 지역에서 결과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한 그런 충격요법이다. 네. 그리고 또 읍소 전략이다. 이렇게 네.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오늘 부산 유세에서요. 20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정치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선거 끝나면 대표직 사퇴하겠다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지난 6일 방송기자클럽에서 107석이 안 되면은 민주당 떠나고 비례대표도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경우에는 광주 방문하면서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그렇게 말했었죠.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총선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선거 후에 1년 8개월 뒤면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 중에 몇몇은 대선 주자로 대권 가도를 달릴 것이 분명하고요. 네. 과연 그때도 이들이 말한 약속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지금부터 유권자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무성 대표는요. 부산 중구 영도에서 보니까 더 큰 힘을 보태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죠? 이렇게 또 유세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인데요. 자, 각 당의 막바지 선거 전략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먼저 새누리당 경우에는 지금까지 도와달라 이 읍소 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천 과정에서 등 돌렸던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는데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이 위태롭다고 느끼는 것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무소속 또 야당 후보들의 돌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서청원 최고위원 나서서 박근혜 정부 한 번만 더 도와달라 이렇게 읍소 전략하고 있고요. 김무성 대표는 위태롭다고 판단되고 있는 서부 경남과 부산 이른바 네. 그 낙동강 벨트 그렇죠.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지금까지 야당 텃밭인 호남을 방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호남의 분위기는 단순하게 호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내 야당 지지자의 한 축이 그 호남 출신 지지자들 네. 그 표심에도 직결되니까요. 호남 분위기를 잡는다면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경합을 벌이고 있는 수도권에서도 네.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오후부터 다시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할 또 갔군요. 그럴 네.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 경우에는
그 양당에 비해서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이 열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 투표 성향을 보면은 전통적으로 여도 싫고 야도 싫다 이런 층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그 성향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당이 내걸고 있는 양당 구조 깨자는 그런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른바 이런 반여 비야 이런 표 성향이라 그러는데 그 표심은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결집력이 좀 약하고 또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투표를 포기하는 그런 네. 경향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당으로서는 이들을 어떻게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 이것이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3당 3색인데요. 이제 끝까지 지켰고요. 그런데 과거 선거전 양상을 보면 이 막판에 돌출 발언이 튀어나와서 선거판을 그르치는 일이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막판 돌발 변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각 당이 선거 전략 치밀하게 짜고 그리고 선거 전에 온갖 역량을 다 쏟아붓더라도 네. 선거전 막판에 이런 말실수 같은 돌발 변수가 생기면은 네.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 다 까먹기 일쑤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 지금 선거전 막판에 당 지도부나 아니면 유력 인사가 말실수하면은 그걸 만회하고 다시 회복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네. 거죠. 그 이기고 있는 쪽은 그러다 보니까 막판 말실수 없이 투표까지 가자라는 전략이고요. 또 지고 있는 쪽은 만약에 전세를 뒤집어 풀 만한 반전 카드가 없다면은 상대방의 말실수를 기다리는 네. 뭐 그런 작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가장 표심을 자극하는 것이 말실수고 또 지도부의 말실수 아주 중요하다 보니까 막판에 말을 안 하면 될 텐데 정치라는 게 말하는 그럴 수가 기술이고 없죠. 유세전에서 네.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야 지도부 모두 말실수주의보, 막말 경보 내려져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다 있겠습니다. 격앙돼 있고 지금 말을 많이 쏟아내는 시간들인데 한번 마지막까지 지켜보죠. 자, 선거 당일인 모레 이 비가 내릴 것이다 이런 이제 일기예보가 나왔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날씨가 좀 변수로 작용할 걸로 보세요. 저는 일정 부분 작용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13일 지금 기상청 예보 보면은 전국적으로 한 강수 확률이 60%에서 90% 정도 네. 이렇게 내려져 있고요. 낮에 서쪽 지방부터 이제 차츰 그친다고 하는데 예상 강수량이 꽤 됩니다. 5에서 30mm 정도 되니까요. 네. 따지고 보니까 지난 18대, 19대 때도 흐리고 좀 비가 왔습니다. 그러면 날씨와 투표는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 네. 우리는 명밀한 이건 연구 결과 이렇게 축적돼 있지는 않은데요. 네. 미국에서 보면은 기상심리학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나름대로 데이터는 축적이 돼 있는데 그것도 연구 결과 보면은 막 상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과거에 보면 리퍼블리칸 블루라고 이렇게 표현들 많이 네네. 했습니다. 날씨가 화창하다 보면은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아하.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네. 그거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인텔리 계층 네네. 그리고 서남부 농민층이란 말이죠. 네. 날씨가 좋으면은 이들이 나들이를 가거나 아하. 아니면은 농장 일을 하는 그런 경향이 네. 높아서 투표를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유리하다. 반면에 날씨가 좋지 않으면은 공화당의 전통적인 기반인 노년층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래서 리퍼블리칸 블루라는 말이 네. 나왔는데 네. 요즘 나온 연구 결과를 보니까 또 정반대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거 당일 날씨가 나쁘면은 민주당의 지지층인 저소득층이 오히려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아하. 많다. 그래서 공화당이 유리하다. 이런 네. 연구 결과도 네. 있습니다. 명확하지는 않고요. 미국에서조차도 명확하지 않은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총선하고 투표율을 비교를 해보면은 투표율에는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던 15, 16, 17 때는 총선 투표율이 60% 전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비가 내렸던 18대, 19대 때 보니까 46.1, 54.2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투표율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투표율 자체보다도 젊은 층이 날씨에 더 영향을 받느냐, 중장년층이 더 영향 받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군요.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날씨가 나쁘면은 부동층의 투표 포기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대 투표냐, 계층 투표냐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이번 선거의 특징이요. 철학의 빈곤, 시대 정신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다.
이런 좀 안타까운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원인 뭐라고 보세요? 저도 이번 선거 보면서 참 한국 정치 안타깝고 네.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총선은 단순하게 임기 끝난 국회의원 후임자 뽑는 네.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총선의 정치적인 의미는 각 당이 4년 동안 해놓은 그 성적표를 심판받는 거 그런 네. 측면이 있고요. 또 현 정권의 공과를 평가하고 또 거기에 나가서 국가,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네. 토론하고 모색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런 이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이 이번 선거에서는 잘 안 보여졌다는 거죠. 오로지 권력 투쟁 그리고 그로 인한 네. 그 공천 파동 또 거기다가 야당 분열 뭐 이런 또 거기다가 또 하나 더 하면은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의 네. 목숨을 거는 그런 자기 그 모습들 그런 것밖에 안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여야 모두에 다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래도 1차적인 책임은 야권 분열에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권자들이 내일 모레 심판하겠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한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서울의 꿈과 희망 스카프 제20회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함께할 친구를 모집합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키덜트, 캐릭터, 웹툰, 게임 등 많은 업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스카프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동대문 DDP에서 열립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